여야 의원들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두고 정면 충돌했었죠. 그야말로 난장판이 된 어제 운영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국회 운영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이 회의가 수립될 이유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불량 인사와 관련된 겁니다. 왜 그런데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런 방법조차 없는 겁니까? 주민들이 큰 차량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기회 일시를 간사와 협의해서 정하기로 돼 있는데 현재 저희가 국회법을 다 어기고 논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그렇게 했고 야 3당이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소집 필요성을 저희들이 인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 저희가 여야 간 그 충돌에 따른 그 교착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좀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네요. 국회 국토위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만 수여하면 이제 바로 김현미 장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석호 기자, 이 이야기 나중에 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국회 상황부터 일단 전해보죠. 자, 국회 계속 좀 일단 김현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통과가 됐는데 다른 인사청문 일정도 좀 꼬여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을 강행하면서 국회를 무시하냐, 청와대가 국회를 가지면서 어떤 추경안이라든가 또한 장관 임명을 하려면 인사청문회가 계속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상임위를 언제 열지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만 그게 또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여야 격돌의 중심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끼어있는 모양새인데요. 그런데 조국 민정수석을 위해서 구원투수가 나섰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네. 임종석 비서실장이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이렇게 선언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도 인화 능력이 가장 좋다고 하는 그 임종석 비서실장 성격대로 이번에도 조국 수석 살리기에 좀 나섰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까지 인사검증 관련해서 청와대 회의는 비서실장이 주도했고 검증에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인사추천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보통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그리고 인사수석이 이 인사추천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도 하고 비서실장도 했는데 자기도 했는데 왜 야당에서는 조국 민정수석만 가지고 공격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나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 최석호 기자. 그런데 사실 청와대 인사검증 그런다면은 비서실장이 명의는 올라간다 하지만 사실은 민정수석 권한이자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내 책임이다 이렇게 선언한 이유는 또 뭘까요? 예,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민정수석이라는 것이요 인사검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당은 계속 조국 교수를 물고 늘어지는데 거기에도 속내가 숨어 있습니다. 조국 교수 그리고 문재인 정부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이 뭡니까?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였습니다. 그 총대를 맨 사람이 바로 조국 민정수석인 것입니다. 만약에 조국 민정수석이 야당의 말대로 사퇴라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요.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없습니다. 검찰총장도 없습니다. 이 인사검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임명해야 하는, 지명해야 하는 사람, 그 조국 수석까지 공석이 된다면 아예 검찰개혁은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것을 노려서 야당은 계속해서 조국 수석을 타겟팅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당 그리고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은 잘못이 없다 이러면서 임종석 비서실장처럼 감싸기에 나선 겁니다. 그야말로 창과 방패가 아주 대립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저희 최석호 기자 분석으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검찰개혁의 중책을 맡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을 대신해서 총대를 맨 거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다른 생각도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사실은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비서실장과 대통령 또 민정수석의 삼각관계 이걸 네. 통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 그 비서실장이란 자리가 뭐 역대 대통령들 사이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리였는데요. 뭐 홍데스크 아시겠지만 그 권력의 크기라는 게 권력자와의 거리에서 나온다. 가까울수록 권력의 크기가 크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 뭐 화면에서 계속 보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청와대 인사가 임종석 비서실장입니다. 그날 하루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걸 고민해야 하는지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마 입력하게 되고 눈과 귀가 돼줄 텐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임종석 비서실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할 말은 또 해야 하는 그런 비서실장이 돼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 때문입니다. 특히 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을 신뢰하는 배경, 그리고 임 비서실장이 최근에 또 인사 논란으로 한번 문재인 대통령 대신 고개를 숙인 적도 있었죠. 그 영상 확인해 보시죠. 임 실장은 젊지만 국회와 당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쌓은 행정 경험을 통해서 안정감과 균형감을 두루 겸비한 인사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국회의 청문위원님들께도 숭고한 마음과 함께 넓은 이해를 구합니다. 네, 지금 최석호 기자 얘기, 이현수 기자 얘기 종합해 보니까 권력 서열은 거리에서 나온다 그러는데 그래서 요즘 강병규 기자가 최석호 기자랑 좀 가까워지죠. 자기 권력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가까워지려는 모습이 아닌가. 점점 가까이 앉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두고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강병규 기자, 그런데 뭐 저희가 우스개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임종석 비서실장과 달리 또 한 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청와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박현민 행정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2007년에 출간된 책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라는 책의 내용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책장을 좀 넘겨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학창 시절에 임신한 여성 선생님들이 많았다. 심지어 임신한 선생님들도 좀 섹시했다라는 그런 문구. 그리고 첫 경험 상대가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별 상관이 없었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다음 장 넘기면요. 또 룸살롱 아가씨는 너무 머리가 나쁘면 안 되겠구나라고 얘기를 비하한 얘기도 있었고 또 뭐 여자는 절대적으로 예쁜 게 최고의 덕목 이렇게 또 썼습니다. 특히 뭐 저는 뭐 읽다 보니까 좀 방송에서 소개하기도 나쁘고 그런 문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면 어떤 짓을 해도 별 상관이 없었다. 이건 약간 성범죄를 의미하는 거 아니냐, 함축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때문에 사실 좀 논란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저희가 방송으로 입에 담아서 옮겨드리기도 좀 부담스러운 내용들입니다. 뭐, 저서니까 책이니까 이렇게 뭐 자유롭게 뭐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 같기도 한데, 최석호 기자. 그런데 이런 논란, 또 여성단체들의 반발,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유독 탁현민 선임 행정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부드러운 건가요? 아무래도 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 시간이 오래됐고 굉장히 직위은에 있었던 굉장히 최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팔 트래킹도 같이 갔고 또한 이 이벤트 측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관이라는 위치 때문에 뭐 수석이나 비서관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행정관이기 때문에 괜찮다. 뭐 이런 시각도 청와대 내부에서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계속되는 여성 비하 발언에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제는 좀 힘든 것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오늘 국민의당에서는 도대체 왜 끼고 도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비난 섞인 목소리를 계속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야당도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두둔이 아니라면 분명한 해명이라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치데스크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일단 김현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통과가 됐는데 다른 인사청문 일정도 좀 꼬여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그런가요? 아무래도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을 강행하면서 국회를 무시하냐, 청와대가 국회를 가지면서 어떤 추경안이라든가 또한 장관 임명을 하려면 인사청문회가 계속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상임위를 언제 열지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만
그게 또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여야 격돌의 중심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끼어있는 모양새인데요. 근데 조국 민정수석을 위해서 구원투수가 나섰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네. 임종석 비서실장이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이렇게 선언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기자들 사이에서도 인화 능력이 가장 좋다고 하는 그 임종석 비서실장 성격대로 이번에도 조국 수석 살리기에 좀 나섰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까지 인사검증 관련해서 청와대 회의는 비서실장이 주도했고 검증에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인사추천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보통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그리고 인사수석이 이 인사추천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도 하고 비서실장도 했는데 뭐 자기도 했는데 왜 야당에서는 조국 민정수석만 가지고 공격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나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 최석호 기자. 그런데 사실 청와대 인사검증 그런다면은 뭐 비서실장이 명의는 올라간다 하지만 사실은 민정수석 권한이자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내 책임이다 이렇게 선언한 이유는 또 뭘까요? 예, 사실 이렇게 말씀 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리였는데요. 뭐 홍데스크 아시겠지만 그 권력의 크기라는 게 권력자와의 거리에서 나온다. 가까울수록 권력의 크기가 크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 뭐 화면에서 계속 보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청와대 인사가 임종석 비서실장입니다. 그날 하루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걸 고민해야 하는지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마 입력하게 되고 눈과 귀가 돼줄 텐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임종석 비서실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할 말은 또 해야 하는 그런 비서실장이 돼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 때문입니다. 특히 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을 신뢰하는 배경 그리고 임 비서실장이 최근에 또 인사 논란으로 한번 문재인 대통령 대신 고개를 숙인 적도 있었죠. 그 영상 확인해 보시죠. 임 실장은 젊지만 국회와 당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쌓은 행정 경험을 통해서 안정감과 균형감을 두루 겸비한 인사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국회의 청문위원님들께도 숭고한 마음과 함께 넓은 이해를 구합니다. 네, 지금 최석호 기자 얘기, 이현수 기자 얘기 종합해보니까 권력 서열은 거리에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요즘 강병규 기자가 최석호 기자랑 좀 가까워지죠. 말씀드리면 민정수석이라는 것이요. 인사검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당은 계속 조국 교수를 물고 늘어지는데 거기에도 속내가 숨어 있습니다. 조국 교수 그리고 문재인 정부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이 뭡니까?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였습니다. 그 총대를 맨 사람이 바로 조국 민정수석인 것입니다. 만약에 조국 민정수석이 야당의 말대로 사퇴라 뭐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요.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없습니다. 검찰총장도 없습니다. 이 인사검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임명해야 하는, 지명해야 하는 사람, 그 조국 수석까지 공석이 된다면 아예 검찰개혁은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것을 노려서 야당은 계속해서 조국 수석을 타겟팅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당 그리고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은 잘못이 없다 이러면서 임종석 비서실장처럼 감싸기에 나선 겁니다. 그야말로 창과 방패가 아주 대립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최석호 기자, 저희 최석호 기자 분석으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검찰 개혁의 중책을 맡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을 대신해서 총대를 맨 거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런데 저는 다른 생각도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사실은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비서실장과 대통령 또 민정수석의 삼각관계 이걸 통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줘 보시죠. 네, 사실 그 비서실장이란 자리가 뭐 역대 대통령들 사이 여야 의원들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두고 정면 충돌했었죠. 그야말로 난장판이 된 어제 운영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국회 운영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이 회의가 수집될 이유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불량 인사와 관련된 겁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런 방법조차 없는 겁니까? 주민들이 군 차량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예외 일시를 간사와 협의해서 정하기로 돼 있는데 현재 저희가 국회법을 다 어기고 논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그렇게 했고 야 3당이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소집 필요성을 저희들이 인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 저희가 여야 간 그 충돌에 따른 그 교착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개중에 좀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네요. 국회 국토위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만 수여하면 이제 바로 김현미 장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석호 기자, 이 이야기 나중에 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국회 상황부터 일단 전해보죠. 자, 국회 계속 좀 자기 권력에 대해서 좀 가까워지려는 모습이 점점 아닌가. 가까이 앉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두고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가병희 기자, 네. 그런데 저희가 우스개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임종석 비서실장과 달리 또 한 번 눈살을 네. 찌푸리게 만든 청와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박현민 행정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2007년에 출간된 책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라는 책의 내용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책장을 좀 넘겨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학창 시절에 임신한 여성 선생님들이 많았다. 심지어 임신한 선생님들도 좀 섹시했다라는 그런 문구. 그리고 첫 경험 상대가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별 상관이 없었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다음 장 넘기면요. 또 룸살롱 아가씨는 너무 머리가 나쁘면 안 되겠구나라고 얘기를 비하한 얘기도 있었고 또 여자는 절대적으로 예쁜 게 최고의 덕목 이렇게 또 썼습니다. 특히 저는 읽다 보니까 좀 방송에서 소개하기도 나쁘고 그런 문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면 어떤 짓을 해도 별 상관이 없었다. 이건 약간 성범죄를 의미하는 거 아니냐, 함축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때문에 사실 좀 논란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저희가 방송으로 입에 담아서 옮겨드리기도 좀 부담스러운 내용들입니다. 저서니까 책이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 같기도 한데, 최석호 기자. 그런데 이런 논란, 또 여성단체들의 반발,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유독 탁현민 선임 행정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부드러운 건가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 시간이 오래됐고 굉장히 직위은에 있었던 굉장히 최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